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다시 선대위로 합류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지금 선대위로 다시 합류시킬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선대위에 있든 선대위 밖에 있든 당대표는 당대표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선대위에 굳이 합류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요청하면 당연히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전화 한 통 해주지 않는다. 여러 가지 또 불평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대위로 들어올 테니까 모양을 좀 갖춰달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주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이준석을 만나서 모양을 좀 만들어줄 모양인데, 이준석 대표가 일단 선대위를 왜 나갔는지도 문제고요. 이게 지금 들어온다라고 해도 또 나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또 이런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분란이 한 번 더 일어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털고는 가야 되는데, 당대표니까 당대표로 있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적절한 공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다시 합류하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초선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의 끝장 토론, 이걸 하지 않는 쪽으로, 무산을 시키는 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걸 해봐야 해법은 찾지를 못하고 당내 갈등만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해서 초선 의원들도 좀 주저앉히고 이준석 대표에게도 주저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잘 정리가 됐다. 오늘도 김기현 원내대표는 잘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잠시 전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우리 당대표다. 지금 선대위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제외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충분히 본인 스스로가 감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 누가 강제로 선대위에서 내보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나갔으니까 오면 오는 거지 무슨 다른 게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발로 나갔으니까 지 발로 들어오라 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볼 생각이다. 모양은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요청한다면 당연히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대표 본인의 책임,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자신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들아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게 고민인 것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고 청년 대표고 그 상징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 청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금 기존 보수층이, 기존 지지층이 더 이상 윤석열 후보를 못 믿겠다. 윤석열 후보가 왜 이준석 대표에게 저렇게 휘둘리느냐. 기존 지금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소리가 기존 당원들 중심으로, 기존 지지층 중심으로 이 지지율 빠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못 듣는다면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TK를 방문을 합니다. 내일까지 TK를 방문을 합니다. 전통 지지층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청년 당대표라는 부분을, 그 상징성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건 좀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탕질을 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부 총질을 하면 이게 또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하는 태도로.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안팎으로 이번 달 들어와서 이준석 대표의 비리 의혹이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나이도 젊고 또 정치적으로 좀 큰 뜻을 품고 자기 관리는 잘하고 있다. 정치인이 자기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돈 문제와 여자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꽤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선거에서는 계속 떨어지지만 이런 평가를 해왔는데, 이번 달 들어와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뭐 여자 문제나 돈 문제. 그 중에 지금 하나가 이제 성상납이 터졌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이준석 죽이기를 하면 민주당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성상납 의혹, 이 검찰 수사 기록이 민주당에 의해서 흘러 들어왔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준석 죽이기를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그대로요. 그 이야기도 맞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이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러면은 이준석이 민주당에 의해서 코가 꿰어 있다. 민주당의 발목이 잡혀 있다. 정치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 정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해석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의 비리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를 조금 소급해 보면, 이준석이 유승민이 대통령 되는 거 보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들어와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지지를 했죠.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홍준표 의원과 거의 매일 통화하다시피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죠.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민주당과 굉장히 소통이 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역선택을 노린 그런 부분도 지금 민주당의 야권 관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야권 관리 전략에 상당히 발맞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이제 어제 저녁, 오늘 아침부로 이준석을 다시 합류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일단 맡겨놓은 상태니까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는 지금 집토끼가 흔들리면 이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지금 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고민이다. 이준석은 지금 납작 엎드려서 윤석열 후보가 전화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뭐 내일이라도 만나서 약간의 모양이라도 만들어주면 선대위로 합류하겠다 이런 모양인데, 이 선대위를 합류시키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는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준석에게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는, 이준석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는 그런 걸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겠다,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받아주는 것이 맞는 건지, 기존의 국민의힘 당원들, 보수 지지층들이 이걸 용납해 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가 뭐 청년당 대표로서 상징성 그 부분은 있고, 또 선대위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대표로서 그걸 바꿀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바꿀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입장이니까 선대위 밖에서 당대표로서 적절한 선거운동을 하는 그 방안도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